이위모트의 오늘은 특별한 손님 나비 윤호와 함께하는 화성의 지질학에 대해 알아보기를 진행해 볼 겁니다. 본래 화성의 지질학이라고 한다면 마스 지올로지 또는 아레올로지라고 부르는데, 지구는 아니니까 지오라는 접두사를 사용하기보단 군신 아레스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사례를 들어가며 화성을 지질학적으로 해석해 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시야로 화성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올로지, 지질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 화성에는 고지대와 저지대, 대륙과 바다가 정말로 있다고 봐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화성을 주로 이루는 암석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라는 의문점도 있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퇴적암들이 있습니다. 모든 퇴적암이 물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퇴적암은 물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그런 퇴적 구조들이 과연 화성에도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의문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걸 목차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이제 우리의 기저에 깔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성의 첫 번째 지형도를 보고 갈 건데요. 파란색일수록 낮은 저지대고요, 빨간색이나 흰색일수록 높은 고지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보시면 북쪽으로는 저지대가 쫙 깔려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고지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의 대륙과 해양과 다르게 얘네들은 대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화성이 판구조 운동이 되게 약했던 거를 보여주거든요. 뭐냐면 지각이 마치 멘틀에 떠있는 나무도막처럼 계속 움직여줘야 얘네들이 화강암으로 분리되고 현무암으로 분리되고 할 표현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질도를 잠깐 확인해 보면 화성의 지각은 크게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노란색 포인트들은 다 무시하시고요. 우리가 볼 건 초록색이랑 갈색 도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기본적으로 많이 분화가 안 된 땅이다, 지구조 운동이 약하다라는 것도 유념해보면서 가볼 겁니다. 여기 고지대들이 화산체랑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화산이 뿜어져 나온 공간들만 세계 몬스에서 나왔던 화성 쇄설물이 줄을 이루고 있고, 이 여기가 고지대의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예상되는 단면인데요, 젊은 용암대지와 오래된 용암대지, 그리고 크레이터 에젝타라고 했던 노란색 포인트들 있죠. 운석이 떨어진 운석 충돌구들, 그리고 베이스먼트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제일 먼저 만들어진 순상지라고 부르는 기반암이 되는 곳들, 이렇게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가 이런 구조인지는 몰라요. 탄성파 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냥 개괄적으로 화성은 퇴적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퇴적층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이 협곡은 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 협곡의 이름이 뭐냐면 마리너 해구 또는 마리너 협곡이라고 불리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가장 큰 협곡이에요. 화성에서 이렇다 할 협곡이 없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협곡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열곡입니다. 판이 갈라지는 부위, 이제 마그마가 새로 올라오면서 갈라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붕괴해서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면이 평평한 곳에서 무너지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그런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부른다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골짜기의 형태 범라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너진 게 아니라 물이 지나다니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단면을 보시면 지금 둔덕이 하나 생겼죠. 제방이라고 부르는, 왜 생기냐면 유체가 흐르면서 안에 있는 퇴적물들이 느려지는 구간에 퇴적이 되기 때문에 이 유체가 느려지는 구간에 퇴적물들이 쌓이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구 안에서는 범람을 하면서 평평한 지대를 이 자연재방을 넘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평평한 지역과 천연재방이 있어야 되는데, 화성의 문제의 마리너 협곡을 봅시다. 지금 얘는 자연재방이 없어 되어서 만들어진 사면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나서 만들어낸 협곡이 아니라 열곡, 그러니까 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만들어진 구조인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구조가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질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얘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 여기에 그 어느 곳에도 골짜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성의 지구조 활동이 약하다라는 거를 추정하면서 동시에 얘가 진짜로 갈라져서 만들어진 거냐, 물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또 구분 가능한 게 좌우대칭으로 지금 덮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열곡으로 형태로 만들어졌다.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도 만들어지다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가 추가로 형성되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갈라져서 남반구는 모두 고지대, 북반구는 모두 저지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차가운 행성이었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또 보시면 화성에 물이 유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또 발견되는 좀 골치 아픈 구조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일강 삼각주 혹은 낙동강 삼각주 이런 식으로 델타라고 부르는 이제 지형이 있는데, 화성에도 그런 퇴적물이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래성 쌓 위에다가 물 뿌려 보시면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제 수상이, 그러니까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가는 유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분명히 화성에는 물이 있을 것 같다, 혹은 물을 역할을 한 유체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퇴적물을 옮기려면 어떤 유체가 매개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정답은 이 화성의 건열이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되게 익숙해 보이는데요, 그 현상이 마치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으로 물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건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흙층에 물이 모두 증발하고 나면 물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쪼그라들면서 갈라지거든요. 네네. 물이 있었던 공간들의 교질물들이 서로 정전기력으로 같이 들러붙게 되니까 이게 갈라지면서 수축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습윤 환경과 건조 환경의 교대가 일어나는, 말 그대로 물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환경임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체가 물이 아닐 수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런 습윤 환경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 극성을 가진 물밖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기상 환경이라는 게 결국 물이 주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물은 어디 갔을까 하는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을 해요. 우리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리플 마커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얘가 바람에 의해서도 바다 혹은 이제 얕은 호숫가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연흔을 남긴 퇴적암이 있다면 얘가 물이 있었다 없었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이런 연흔이 가지고 있는 퇴적암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만 짐작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템페 대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쯤에서 그런 연흔 구조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가 소위 말해 바다가 될 수 있었던 저지대고, 여기가 대륙이기 때문에 대륙붕 사면에서 이런 연운 구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을 이어주는 이런 공간들, 여기만 좀 급격한 고지대를 만들었으니까 퇴적층이 발견된다면 아마 이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분명히 이런 층에 연흔들이 남아 있어야만 하는 퇴적암이 어디선가는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우리 윤호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착륙할 때 어디를 정할까라는 문제가 이제 지질학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그냥 착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돌무더기 있는 곳들에 로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로버가 뒤집힐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폭신폭신한 오래된 고토양층 위에 착륙을 한다면 좀 편안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질도를 보면 어디에 착륙하면 좋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젊은 크레이터나 별로 깊지 않은 크레이터에 착륙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기 노란색 포인트들에 최대한 착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크레이터 안보다는 밖에 착륙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안에 들어가 버리면 또 나올 때 시간이 걸려 버리니까. 그 암쇄류가, 암석들이 파편들이 되어서 무너져 있는 공간들보다는 토양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 편할 테니까, 착륙하기는 더 좋을 테니까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착륙하게 됩니다.
화성의 지질 시대를 또 보면 좀 재밌는 게, 우리는 지질 시대가 되게 많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조사가 많이 돼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노아키안, 헤스페리안, 아마조니안이라고 해서 세 개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연구는 무엇이 기대될까 하는데, 탄성파 탐사를 통한 화성 내부 구조의 조사, 지진파를 통해서 화성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화성의 지질 구조는 정말로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행성과학 분야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조사나, 이제 이번에 목표였지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시료 채취를 통한 실제 완급도 및 성분 분석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그 화성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지구로 돌려보낸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큰 목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채산성이 높은 광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어요. 채산성이 높은 광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료 조사를 해서 여기가 채산성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가 썩 발전할 만합니다, 기지를 만들 만합니다 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좌초돼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동위원소 분석이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을 특정하는, 이제 소위 말해 원자 시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암석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대기 조성이나 해양 조성이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암석이 만들어진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데, 그걸로 지질 시대 특성이랑 그 다음에 화성의 대기 변천사를 알아낸다면은 꽤나 화성을 테라포밍 할 때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앞으로의 그 지질학적 행성과학에서의 큰 미션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연구, 그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탄성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일반 지질학이라기보다는 화성만의 지질학이 좀 적용되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